여보세요, 며느리니? 어머니 저 며느리예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설날에도 출장 때문에 어머니 댁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여보, 이번 설날에는 우리 엄마랑 일본 온천 여행 가자. 내가 벌써 유인에 새로 생긴 고급 료칸 예약해놨어. 정말 대박. 근데 우리 엄마한테는 뭐라고 해? 에이, 늘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시어머님한테는 마트 세일 기간에 식용유 선물 세트 하나 보내드리면 되잖아. 벌써 시어머니한테 못 간다고 전화해놨어. 그래도 될까? 매년 그것만 보내는 것 같은데. 뭐 어때? 어차피 시어머님은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시잖아. 저번에도 그냥 받으시던데. 이번에 내가 고른 료칸이 진짜 좋대. 우리 편안하게 즐기고 오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살인 고영희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많은 시어머님들께 위로와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때는 설날이었습니다. 매년 그랬듯이 저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떡국떡을 불리고 소고기는 기름기를 떼어내고 무는 잘게 채 썰어 놓았습니다. 마치 아들 내외가 곧 도착할 것처럼 말입니다. 엄마, 죄송한데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회사에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거든요. 아들의 전화를 받은 것은 음식을 거의 다 준비했을 무렵이었습니다. 귀에 익숙한 변명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들었던 말이었으니까요. 아들,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대신 건강하게 잘 지내면 돼. 떡국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싸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방금 끓인 따뜻한 음식들이 하나둘 식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물이라도 택배로 보낼게요. 이번에도 식용유 세트로 준비했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5년째 받는 식용유 선물 세트였습니다. 마트 세일 기간에 맞춰 사는 그 식용유 세트 말입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설날이라고 떠들썩한 이웃집들과는 달리 우리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TV에서는 설날 특집 프로그램이 한창이었지만 저는 소리를 죽여두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기다리다가 음식 다 버렸잖아. 올해는 조금만 하지. 혼잣말을 하며 준비한 음식들을 정리했습니다. 떡국떡은 다시 냉동실로, 채 썬 나물은 통에 담아 냉장고로 들어갔습니다. 설날 아침부터 혼자 하는 이 쓸쓸한 정리가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바쁘게 사는 게 어디야. 요즘 세상에 부모 찾아뵙기도 쉽지 않을 텐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창밖으로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옆집 아이들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벽을 넘어 들려올 때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저는 텔레비전을 틀어놓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늘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더 쓰리게 아파왔습니다. 설날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동네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는 자리였지만 이번에는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영희 씨, 이번에도 아들 안 왔다면서요? 친구 김순자 씨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커피 잔을 어루만지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평소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들도 오늘따라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마도 설날 내내 제가 혼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지요. 우리 아파트는 그런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곳이었으니까요.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요즘은 다들 개인주의라 어쩔 수 없나 봐요. 이웃들의 위로가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 영희 씨 며느리가 일본 온천 여행 다녀왔다면서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은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들의 오랜 동네 친구 성미의 엄마인 명숙 씨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성미가 명숙 씨에게 보내준 사진에는 분명 우리 며느리와 사돈이 일본 온천 료칸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성미가 SNS에서 보고 부럽다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작년 추석에도 베트남 갔던데.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반복된 명절마다의 변명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고 매번 똑같은 식용유 세트만 보내던 이유가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독 멀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아마도 충격이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장롱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 내외가 보내준 명절 선물들이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매번 같은 식용유 선물 세트, 어쩌다 한 번씩 들어있던 햄 세트가 전부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서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매년 들었던 아들의 말이 이제야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속이면서 사돈과는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다녔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마도 제 기척이 들렸나 봅니다. 영희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던 그때가 문득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거짓을 알아버린 후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내보았습니다. 40년 된 상가 건물의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보상금 이야기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었죠. 더 이상 구차하게 빌붙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당당하게 써내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창밖에서는 늦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인공이 될 차례였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동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40년 된 상가 건물 재개발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재개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들에게 물어보곤 했지만 이제는 혼자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고영희님, 현재 재개발이 확정된 상태라 보상금은 약 2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어렵게 마련했던 그 상가 건물이 이렇게 큰 재산이 되어 있었다니요. 재개발 조합에서 통지서는 받으셨나요? 변호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은 아들에게 모든 걸 맡겼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 재개발 문제는 제가 알아볼게요.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마도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온 것을 누군가 봤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출이 있는 통장과 적금들을 정리하고 보험 해약을 하면서 마음도 차츰 정리되었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도 이제부터는 제 통장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올 텐데 올해는 조금 다른 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봄이 시작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엄마, 재개발 문제는 복잡하니까 제가 알아볼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이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끊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제가 직접 써내려가고 싶었습니다. 아들아,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어디선가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제 안의 달은 제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봄이 시작되면서 재개발 조합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매일같이 우편함에는 조합 소식지가 들어있었고, 이제는 그것들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조합 설명회에 같이 가시죠. 옆 상가 주인 박 여사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따랐습니다. 설명회장은 처음 보는 얼굴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나이 든 건물주들이었습니다. 조합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보상금 지급 시기, 이주 대책, 새로 지어질 건물의 설계도까지. 옆자리에 박 여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희 씨,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얼마나 무기력하게 살았던 걸까요? 남편이 먼저 떠난 후로 모든 걸 아들에게 의지하려 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할 수 있어요. 제 대답에 박 여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조합 사무실에 들러 제 명의로 된 통장 계좌를 등록했습니다. 이제 보상금은 온전히 제 통장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평소 즐겨 가던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옛날 남편과 자주 왔던 곳입니다. 떡볶이를 먹으며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늘 하던 말이 있었죠. 당신은 왜 자꾸 남 눈치만 보는 거요? 당신 인생은 당신 거야.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떡볶이의 매운맛 때문인지 아니면 갑자기 밀려온 감정 때문인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하고 미국으로 이민 간 딸은 늘 바빴지만 이번만큼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랐습니다. 딸아, 엄마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의지하고 기대지 않아도 제 삶은 제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봄이 깊어가면서 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먼저 핸드폰을 바꾸고 새로운 번호를 만들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연락할 수 있는 건 집 전화뿐이었죠. 동네 문화센터에도 등록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법 강좌부터 시작해서 요가 수업까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요가복을 입고 나서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즐거웠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연락이 잘 안 되시네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변화가 감지되었나 봅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집에만 있던 제가 맛집을 찾아다니고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모습이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영희 씨,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한번 다녀올까요? 문화센터 친구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번 주말에 제주도 좀 다녀올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놀란 목소리가 어쩐지 통쾌하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명절마다 해외여행을 다녔던 그들처럼 이제는 제가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여행사에서 패키지 상품을 예약하고 나오는 길에 미용실에도 들렀습니다. 오랫동안 흰머리로 두었던 머리를 밝은 갈색으로 염색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어머, 고영희 씨 맞으세요? 너무 달라지셨어요. 동네 슈퍼마켓 주인의 말에 저는 활짝 웃었습니다. 변화는 외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도 생각도 모두 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재개발 조합에서 보상금 지급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곧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20년 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구름을 보며 저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제 모습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의 봄바람은 서울과는 달랐습니다. 유채꽃이 피어있는 들판을 걸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를요. 어머니, 제주도는 잘 도착하셨나요? 며느리의 전화를 받으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명절마다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시어머니에게는 한 번도 동행을 제안하지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해변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흑돼지를 구워 먹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밤에는 숙소 테라스에서 맥주를 마시며 별을 보았습니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행복이 있었다니. 한라산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아들의 기분만 살피느라 정작 제 행복은 잊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길처럼 제 인생도 아직 많은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 이제 우리 매달 한 번씩 여행 다녀요. 새로 사귄 친구 중 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받게 될 재개발 보상금으로 무엇을 할지,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닌 고영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재개발 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했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20억이라는 숫자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상금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무시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재개발 조합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부동산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 권리금 정산도 마무리 짓고 세입자들과의 협의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던 그들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보니
사돈댁의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했습니다. 카드 빚이 수억이 넘고 이제는 전세금도 빼먹힐 위기라고 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알고 보니 모두 카드 돌려막기로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명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홀로 차려놓은 명절 음식이 식어가던 순간들. 사돈댁과 해외여행을 다녀와서는 피곤하다며 연락도 없이 지나갔던 그 모든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도와달라고? 명절마다 나 혼자 두고 사돈댁하고만 여행 다닐 때는 내 마음은 생각도 안 했으면서 제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눈물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번 보내주던 식용유 선물 세트 값으로는 부족하지. 이제는 그런 싸구려 선물 세트 받을 일도 없을 거야. 차갑게 내뱉은 제 말에 며느리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마포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수하기로 한 계약금도 이미 걸어둔 상태였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는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턱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았다는 기쁨이 더 컸으니까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저는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으로 산 마포의 새 아파트는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살던 집은 늘 시댁 명의였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아들 명의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엄마, 정말 우리 이사 나가겠다는 거야? 아들이 전화로 따지듯 물었습니다. 마포 아파트 계약 사실을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집 근처 짐 보관소에는 이미 제가 필요한 물건들을 조금씩 옮겨두었습니다. 오랫동안 써온 그릇들, 사진첩, 제가 아끼는 화분들까지. 이삿짐 센터에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너희들처럼 나도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그동안 혼자 명절 보내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기나 해. 아들은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단단한 의지를 느낀 걸까요? 새 집 인테리어는 제가 좋아하는 파스텔 톤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취향대로 꾸며보지 못했던 집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설레었습니다. 영희 씨, 새 집에서는 매주 모임하면 되겠네요. 문화센터 친구들과 함께 새 집 구경을 가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축하가 담겨 있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독립을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닌 저 고영희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은 마치 제 앞으로의 인생처럼 시원하고 탁 트여 있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이웃을 통해 사돈댁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용산의 40평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경기도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영희 씨, 사돈댁이 그렇게 됐다면서요? 카드 빚이 10억이 넘었다던데. 친구의 말에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일이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명절마다 호화로운 여행을 다니면서도 시어머니에게는 식용유 선물 세트로 때우던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혼자 끓여 식어버린 떡국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사 가게 됐어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기 힘들 것 같네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허세와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새집 근처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있었습니다. 평일 오전이면 친구들과 함께 쇼핑을 다녔고, 때로는 미술관에도 들렀습니다. 제 통장에서는 여전히 상가, 임대료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시락 모임 자리에서 한 친구가 사돈댁 얘기를 꺼냈습니다. 급하게 전세로 이사 가면서 가구도 제대로 못 가져갔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제 마음에 미안함이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우리 좀 도와줄 수 없어?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도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누릴 차례였으니까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노란 은행잎이 떨어질 때마다 저는 새삼 제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차하게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다시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포의 새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침부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마트에 들러 무언가를 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일 싼 식용유 선물 세트를 골랐습니다. 어머, 영희 씨, 그걸 누구 주려고 사요? 친구의 물음에 저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택배 송장을 쓰면서도 제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받는 사람 란에 며느리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요즘 식용유 값이 많이 올랐더라. 너희도 형편이 어려울 텐데 이거라도 쓰렴. 택배 메시지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저에게 보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넓은 거실에서 우리는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누군가가 건배를 제안했고 우리는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유럽 여행 준비는 다 하셨어요? 친구들과 함께 계획한 여행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를 도는 20일짜리 패키지였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사돈과 다녔던 온천 여행보다 훨씬 더 긴 여정이었죠. 저녁이 되어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택배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들과 함께 찍은 파티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며느리도 볼 수 있게 말이죠. 영희 씨, 이제 진짜 행복해 보여요. 얼굴이 다 피었어요. 친구의 말에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구차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즐거움이 제 얼굴에 그대로 묻어났나 봅니다. 밤이 깊어가도 우리의 이야기는 끝날 줄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불빛처럼 제 인생도 이제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베니스의 곤돌라를 타고 파리의 에펠탑을 오르고 스위스의 알프스를 바라보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옷만 입던 제가 이제는 유럽 스타일의 옷을 입고 세련된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니까요. 친구들과 찍은 여행 사진을 보면서 저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사돈과 온천 여행 다녀온 사진을 보며 속상해하던 그때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진짜 홀로서기 하겠다는 거야? 아들의 서운한 목소리에 저는 더욱 단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한 삶이 있었으니까요. 새로 산 마포 아파트에서의 일상은 그 자체로 행복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한강변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주말이면 미술관도 가고 때로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영희 씨, 다음 여행은 어디로 갈까요? 이번엔 호주는 어때요? 문화센터 친구들과 벌써 다음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제 통장에는 여전히 넉넉한 금액이 있었고 매달 상가 임대료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75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활기 넘치는 제 모습이 좋았습니다. 뒤늦게 찾은 제 인생이지만 이제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보냈던 식용유 선물 세트들은 아직도 제 옷장 한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납니다. 그때의 서러움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준 거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고영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제 인생의 진정한 봄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저처럼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식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결코 너무 늦은 때가 없습니다. 저는 75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매일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나서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봄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사연이었습니다. 고영희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리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